자, 오늘부터는 이제 경우의 수를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이 경우의 수는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그러한 이제 과목이 따로 있어. 니네는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수도 있고, 뭐 3학년 때 배울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확률과 통계를 나가기 위한 이제 뭐 프리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전에 이제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개념은 굉장히 뭐 간단합니다. 개념은 간단한데, 이제 문제 유형들이 조금 우리가 했던 수학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잔머리도 필요하고, 하여튼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사건과 경우의 수라는 거는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지. 뭐 주사위를 던진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여기는 실험 관찰이라고 써 있는데 시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행. 뭔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무언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 뭐 이렇게 2, 4, 6이 있고, 그러면 짝수의 눈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책에 보면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이 있습니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정우가 자, 이제 뭐 옷을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옷장을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상의가 자 3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의 바지가 자 4가지가 있어. 알겠니? 그러면 정우가 옷을 입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몇 가지일까요? 12가지. 12가지일까요? 7가지일까요? 12가지입니까? 자,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12가지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3하고 3을 지금 뭐 하는 거니? 곱한 거잖아, 그렇지? 이게 이제 곱의 법칙인데, 자, 선생님 만약에 얘가 7가지라면 3하고 4를 더해야 되니까 합의 법칙을 써야 되겠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합의 법칙이 아니고 곱의 법칙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합의 법칙을 쓰고 어떨 때 곱의 법칙을 쓰느냐라는 얘기고, 일단은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의하고 이 하의를 입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상의도 하나 입어야 되고 하의도 하나 입어야 되고, A라는 사건도 일어나면서 동시에 B라는 사건도 일어나는 걸 우리는 그때는 곱의 법칙을 쓰는 거야. 이해되겠어? 만약에 얘가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상의만 입거나 하의만 입거나,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B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A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합의 법칙이야. 자, 어쨌든 선생님 합의 법칙도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12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택해가지고 옷을 입고 이제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이마트 1층 푸드코너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친구하고 이제 가보니까 푸드코너에 이제 A 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매장이 있습니다. 자, A 매장에는 5가지의 메뉴가 있고 B 매장에는 4가지의 메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정우가 메뉴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어? 9가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만약에 20가지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A 매장에서도 한 가지를 고르고 B 매장에서도 한 가지를 고르면 20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9가지라고 너희들이 말한 거는 잘 말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5가지, 4가지를 더해서 9가지가 나온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을 쓰는 거는 A에서 고르면 B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
만약에 B에서 메뉴를 고르면 A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곱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보시면 되고, 이게 뭐라고 보면 돼? 합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습니까? 정리 한번 하면,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 둘 중에 한 가지만, 그래서 또는 이라는 단어로 보통은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A 또는 B가 일어난 경우의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알겠니? 그래서 합의 법칙은 둘 중에 하나 또는 이렇게 연관 단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곱의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동시에 모두, 알겠어? 그래서 얘는 또는 말고 and A도 일어나야 되고 B도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정리가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게 사실은 답니다. 이게 단데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어. 자, 문제를 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지금 이 경우의 수 단어는 3개 단원입니다. 우리 단원 첫 번째가 경우의 수, 두 번째가 이제 순열, 세 번째가 이제 조합,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은 경우의 수를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순열이라는 거를 마무리를 지을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이 조금 양이 많아. 그래서 조합은 다음 주 한 주에 걸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던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사위 하나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가지수,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던진다 그랬어. 2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개가 되겠니? 12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사위 2개 던지면 A 주사위하고 B 주사위잖아. 그래 안 그래? 2개를 던지면 2개 다 동시에 무언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A 주사위에 1 나올 때 B 주사위에 1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고, A 주사위 2 나올 때 또 B는 1부터 6까지. 순서상 생각해보면 알겠지. 뭐 1,1, 1,2, 1,6, 2,1, 2,2, 2,6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6,6까지 가면 몇 가지가 되겠어? 36가지. 그러니까 이게 곱의 법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는 건 A 주사위도 던지고 그리고 B 주사위도 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6 곱하기 6. 주사위 3개를 던지면 6 곱하기 6이니까 무려 216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4의 배수라는 거는 당연히 4도 있고 8도 있고 10이 있고 16 있고 그러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주사위 눈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가장 적은 거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1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크게 가지를 먼저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리고 그 각각의 가지에서 이제 잔 이파리들을 계산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가 나올 때가 있고요. 뭐가 나올 때가 있습니까? 8이 나올 때가 있고 12가 나올 때가 있고 16부터는 나올 수가 없겠죠. 주사위는 제일 큰 눈이 6, 6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가지를 먼저 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얘부터 한번 구해보자. 얘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 1,3이 있고, 이제 하나씩 쫙,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지고 이러면 되겠지? 그 다음에 3, 뭐가 되겠어? 1. 그러면 얘는 세 가지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거 할 때 얘들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하는 거보다 앞에 쪽이 제일 큰 거 하는 게 제일 좋아. 큰 거, 앞에 쪽이 큰 거. 무슨 얘기냐면은 4,0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3,1. 그러고 앞에가 줄어들고 뒤에가 커지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카운트할 때 편합니다. 자,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니? 6,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1,부터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큰 거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6, 뭐라고? 2. 그럼 당연히 쭉 이렇게 나가서 마지막은 뭐가 될까? 2,2
6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는 뒤에 거부터 사면은 2부터 어디까지란 얘기야? 6까지란 얘기가 되겠죠.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5가지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큰 수 빼기 작은 수 더하기 1개념을 보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6, 6 몇 가지? 한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있는 3가지, 5가지, 한 가지 얘네를 모두 다 합친 거가 되겠지. 왜 합친 거냐면은 4의 배수가 나오면 8이나 12는 안 나오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는 무언가 계산하고 나서 얘네들을 우리가 곱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이러한 가지가 나올 때 얘네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더하는 게 맞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답이 몇 가지가 답이 되겠어? 6에다가 9니까 9가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발전 문제를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세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모든 가지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된다고? 216가지가 돼요. 자, 나오는 눈의 곱이 뭐이면 좋겠다고 얘들아? 곱이 짝수면 좋겠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곱하기가 짝수가 되려면 어떠한 상황이 돼야 됩니까? 하나라도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개를 던지니까 하나가 짝수여도 되고 2개가 짝수여도 되고 3개가 짝수여도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우리는 하나가 짝수인 경우, 2개가 짝수인 경우, 3개가 짝수인 경우를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항상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야 돼. 여집합 알죠? 그러니까는 A집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A가 아닌 거를 빼면 A가 나오겠지. 그런 방법으로 전체 가지수에서 홀수가 나오는 것만 구해서 그거를 뭐하면? 빼면 뭐가 나오겠어? 짝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곱하기에서 짝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짝수가 적어도 뭐여도 적어도 1개 이상이란 얘기야. 이렇게 문제 풀면서 적어도라는 이러한 단어가 쓰이게 되면 무조건 여사건으로 풀어. 그러니까 전체에서 얘가 아닌 경우를 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냐? 전체에서 곱해서 뭐가 되는 경우 얘들아?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겠다는 얘기야. 그럼 전체는 아까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216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A도 B도 C도 모두 뭐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와야 돼. 그쵸? 그러면 A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되겠죠. 1, 3, 5 중에 하나 나오면 되니까. 자, A가 홀수가 나온 상태에서 B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도 3가지가 되겠지. 이해되시죠? C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도 3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3의 세제곱이니까 뭐가 됩니까? 27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217에서 27을 빼면은 189가지가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합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네. 자, 합이 짝수가 되려면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홀수 짝수가 막 여러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그것들인데 모두 더했을 때 짝수가 되려면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해? 홀수가 짝수계. 그치, 홀수가 짝수계야. 맞죠? 그러니까 짝수는 몇 개 있든지 상관없어. 짝수끼리는 무조건 더하면 뭐가 되니까? 짝수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곱하기나 더하기나 뭐 짝홀에 관련된 문제는 누가 포인트가 되는 거니? 홀수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합이 짝수가 된다라는 거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홀수가 몇 개라고 얘들아?
짝수계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홀수가 어떻게 나눠질 수가 있겠어? 0개일 때도 있고 홀수가 몇 개? 0개. 그 다음 홀수가 몇 개? 2개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홀수가 0개인 거는 구하기가 쉽습니다. 얘는 홀수가 0개인 거는 당연히 A도 짝수, B도 짝수, C도 짝수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몇 개가 되는 거니? 27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끝나요, 그냥.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돼. 왜 그러냐면, 자,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고, C라는 주사위가 있어. 알겠지? 지금 두 개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잖아. 그럼 여러분이 뭐부터 결정을 해야 되냐면, A, B, C에서 짝수가 한 개 나오고 홀수가 두 개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가 뭐일 때? 얘가 짝일 때 얘가 홀일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가 짝일 때 홀일 수 있겠지. 짝은 하나만 홀수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얘가 짝일 때 홀 이럴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일단은 이러한 경우 몇 가지가 있는 거니 얘들아?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홀수가 두 개라는 거는 일단은 3 곱하기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3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경우 또는 이러한 경우 또는 이러한 경우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3을 곱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경우라고 가정해보는 거 알겠지? 셋 중에 한 가지. 그러면 A는 짝이고 BC는 뭐가 되는 거니? 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짝수인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B가 홀수인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가 되고 C가 홀수인 경우는 뭐가 됩니까?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얘를 모두 곱해보면 몇 가지? 81가지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3이 왜 곱해졌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자 0개가 나오는 경우는 27개, 2개가 나오는 경우는 81가지니까 두 가지를 모두 더하면 100 몇 가지? 108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자,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을 뭐라고 했습니까? A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뭐라고 그랬어? B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합성함수까지 살짝 등장을 시켜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일단은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해봐야 되겠니? 합성함수를 구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gx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 x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보면 자, a-4가 있고 x자리 얘가 들어가니까 3-bx 더하기 2 더하기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a-4 3-bx 플러스 2배의 a-4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다.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지금 뭐냐면 f.gx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x축하고 뭐 했으면 좋겠다고?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여러분이 항상 이런 어떤 함수식이 나오잖아.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이 친구가 몇 차 함수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왜? 나에게 주어진 함수가 1차면 1차에 맞게끔 생각을 해야 되고 2차면은 2차에 맞게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얘는 지금 몇 차입니까? 1차야. 1차는 얘들아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그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즉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x축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건데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만나겠죠. 그러면 얘들아 얘가 어떻게 생겨야 x축하고 만나지 않을까? 그치, 기울기가 0이면 되겠지. 그렇죠. 아주 잘 생각했어. 그러니까 x축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x축하고 평행하게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하겠어? 안 만나겠지. 또는 이렇게 돼도 뭐 하겠어? 안 만나겠지. 그러면 이러한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기울기가 뭐야? 0이겠지. 자, 이걸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울기가 0이면은 이거나 이거 맞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칠 수도 있어. 그렇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얘는 x축하고 드드득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구? y1은 y절편은 0이 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뭐 한 거야? 우리는 이러한 거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거를 확인해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울기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기울기가 0이 되려면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니? 4. 또는 B는 뭐가 될 수 있어? 3이 될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좀 정리해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2A 마이너스 8이지.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절편은 무조건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무조건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A는 누구는 될 수가 없습니까? 1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쵸?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뭐를 한번 따져볼 거냐? A가 일단 4인 경우 한번 따져보자. A가 4. 자, A가 만약에 4란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A가 1은 아니니까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자, 그러면 이때 B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아무거나 다 되겠지. 즉 1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야? 6까지 모두 가능하겠네. 즉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B가 뭐가 돼야 되겠어? 3이 돼야 되겠지. B가 3이 되려면 A는 그럼 뭐가 가능합니까? 1이 아닌. 나머지는 상관없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여기 몇 가지가 되겠어? 5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겹치는 거. 그치, 겹치는 거 항상. 겹치는 거를 반드시 빼야 돼.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 4,3이 여기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왜? B가 1부터 6까지니까 여기에서 4,3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있는 거야? 4,3이 여기 또 하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결론적으로 합쳐가지고 11가지가 답이다 라고 쓰면 좋겠지만 한 가지를 반드시 뭐 해야 돼? 빼야 되는 거지. 겹치니까. 뭐 이런 얘기야. 집합을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죠.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만큼을 구해봐라. 지금 이 얘기야. 그래 안 그래? 우리 어떻게 했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B 집합의 원소 개수 더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마치 뭐가 똑같아? 얘하고 얘를 더한 거 똑같은 거야. 이 가지수를. 그치? 그런데 이렇게 더하는 와중에서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 겹쳐지는 게 있냐 없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적으로 답은 몇 가지가 돼야 됩니까? 10가지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발전 문제 578번으로 넘어가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장미가 8송이 있고요. 카네이션은 6송이가 있고요. 백합이 8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다가 꽂겠다는 얘기야.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그 지시어를 잘 봐야 돼.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A에다가 먼저 꽂고 꼽은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을 꽃병 B에 9송이를 꼽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니? 한국말인데 어렵죠? 다시. 장미가 있어요. 카네이션이 있어요. 백합이 있어요. 이 중에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여기는 그럼 몇 송이만 꼽히는 거니? 한 송이만 이렇게 꼽히는 거지. 이렇게 추파추스 같네요. 자, 그리고요 이 꽃과는 다른 이 꽃이라는 게 뭐야? 여기 꼽힌 거
만약에 여기에 장미가 뽑혔으면 장미가 아닌 다른 종류의 꽃들 중에서 B에 뽑을 몇 송이? 9송이를 고르겠다 그 얘기잖아.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고요. 확률과 통계가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뭔가를 막 우리 보고 딱 식을 주고 계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생각을 해내야 돼.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을. 근데 원칙이 다 있어. 자, 문제에서 뭐려고 했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가지를 치면 된다니까 항상.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니? 3가지잖아. 왜? 장미를 고를 수도 있고 카네이션을 고를 수도 있고 백합을 고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얘들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지를 쳐. 가지를. 그래서 가지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가지에서의 세부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수를 뭐하는 거야? 구한다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3가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얘는 뭐냐면은 장미를 내가 고르겠다는 얘기야. 그럼 장미를 골라가지고 그거를 A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그냥 한 가지지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에다가 장미를 넣었기 때문에 B에다가는 그 뭘 넣어야 됩니까? B에다가는 카네이션하고 뭐하고 백합하고 이렇게 넣는 거야. 근데 몇 송이를 넣겠다고? 9송이. 그러면은 자 카네이션하고 백합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내가 그러면 9송이를 고를 거냐 이런 얘기거든. 이해되겠어요? 자, 백합이 크죠? 큰 거부터 항상 먼저 합니다. 백합을 몇 송이? 8송이. 얘는 몇 송이? 한 송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그러면 얘는 줄어들고 뭐하고 늘어나고. 이해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 6까지 갈 수 있지. 왜? 6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합쳐서 9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장미를 골라서 A에다가 넣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9송이를 집어넣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니? 얘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냥 얘 가지고. 몇 가지가 됩니까? 6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 들으면 생각보다 간단해. 근데 니네는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가지를 쳐서 하나하나씩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카네이션을 골라서 A에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B에다가는 뭐를 집어넣는 거야? 그렇지. 장미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백합. 이렇게 있죠. 장미 백합은 똑같이 8개니까는 얘부터 그럼 8개 하세요. 그럼 얘는 몇 개가 돼? 1개가 되겠지. 그러면 7개 하면은 2개가 되고 이렇게 쭉쭉 가면 얘는 8개, 얘는 1개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가지수는 몇 개가 있겠어? 8개가 있겠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익숙해지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여러분이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얘들아? 백합이 있겠지. 그래, 백합을 A라고 꼽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B에다가는 뭐를 꼽는 거니? 장미하고 카네이션을 꼽는 거지. 그런데 장미 카네이션은 카네이션 백합하고 결론적으로 숫자는 뭐해? 똑같잖아. 이해되니?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얘가 8송이면 얘는 몇 송이? 한 송이, 7송이면 2송이 해서 얘는 6송이, 얘는 3송이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겠지. 됐나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 6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경우를 모두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0가지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풀이 과정 보면은 사실은 별거 아니게 느껴져. 이 단원이 그렇습니다. 왜?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나눠서 계산하는 연습은 조금 분명히 하셔야 돼요. 3번. 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구슬 5개가 있습니다. 자, 1부터 5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구슬 5개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한 개를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겠다. 자, 한 개 뽑았어? 3 나왔네? 다시 집어넣고. 또 뽑았어? 1 나왔네? 다시 집어넣고. 또 뽑았어? 또 3 나왔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행을 몇 번 하겠다고 얘들아? 3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공에 적힌 숫자를 순서대로 A, B, C라고 하자. A는 첫 번째 나온 숫자, B는 두 번째 나온 숫자, C는 세 번째 나온 숫자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자, 우리 요구하는 거는 이거죠. A 더하기 BC 값이 뭐가 되면 좋겠다고? 짝수가 되면 좋겠다고. 알겠어?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되게 어렵게 느껴져, 처음에는. 근데, 자, 봅시다. 얘들아, 네모하고 세모하고 더해가지고 얘가 뭐가 되고 싶어? 짝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네모, 세모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같아요. 그치? 같이 짝짝이거나 또는 홀홀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는 얘가 앞에 게 짝일 때 너도 그대로 짝이 되거나 또는 네가 홀일 때 너도 뭐가 된다? 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그럼 첫 번째 뭐 하겠다는 얘기니? 여기 있는 A를 네모라고 하고 얘를 세모라고 해서 더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A가 뭐일 때? 짝이야. A가 뭐라고요? 짝. 그럴 때 누구? BC의 곱하기가 뭐가 돼야 돼? 짝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은 A가 짝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니? 몇 가지 있습니까? A가 짝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A가 지금 뭐야? 5개 공이 있을 때 뽑는 거 첫 번째 뽑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뭐 짝수가 되려면 2나 4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곱하기 하시고, 자, BC가 짝이 된다라는 거는 뭐니? 곱해서 짝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전체에서 홀수가 되는 걸 뭐 했어? 뺐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자, 전체는 몇 가지가 되겠니, 전체는? 5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25가지에서 BC가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럼 몇 가지가 있습니까? 135가 있겠지 뭐. B가 135 중에 하나 나오면 되고 C도 135 중에 하나 나오면 되니까 3 곱하기 3 해서 몇 가지가 됩니까? 9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2 곱하기 16이니까 30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아. 알겠지? 자, 두 번째. 이번엔 A가 이제 뭐인 거지? A가 홀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BC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도 홀이 되는 거야. 자, 그럼 A가 홀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3가지가 되겠죠. BC가 홀이 되는 경우는 뭡니까? 곱해서 홀 되려면은 홀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3가지 곱하기 3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가지가 되겠어? 27가지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게 2가지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2개를 더하시면 최종적인 답은 몇 가지가 됩니까? 52가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풀고 나니까는 별거 없게 느껴지죠?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가지치기. 가지를 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A, B, C를 막 다 구하려고 생각하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큰 틀을 먼저 하고. 알겠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의 가지수를 상황에 맞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581번 문제. 2010년 3월 교육청 고등학교 1학년 문제였네요. 광주고등학교 방학 중 방과 후 학교에서, 광주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 후가 없는데 경화여고를 해야 되겠다. 니네는 없으니까. 경화여고에 방학 중 방과 후 학교에서 1교시에는 몇 개? 2개를, 2교시에는 몇 개를? 3개를, 3교시에는 몇 개를? 4가지의 강좌를 개설을 했다. 어떤 학생이 경화여고에 다니는 이정우 학생이 자, 이 9개의 강좌 중에서 2강좌를 수강하려고 해. 얘들아, 2강좌를 수강한다는 얘기는 1교시에 있는 2강좌를 수강할 수는 없죠. 자, 왼쪽 귀는 여기 A반 가서 듣고 B귀는 B반 가서 듣고 이럴 수 없잖아.
그러면 두 개 강좌를 수강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얘들아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1, 2, 3교시 중에서 두 개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지. 맞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1, 2교시를 선택을 먼저 하거나 또는 1, 3교시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2, 3교시 선택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편한 건 뭔지 아니 얘들아? 세 개밖에 없으니까 안들을 한 교시를 선택하는 더 편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1교시 안 듣고 2, 3교시 듣는 방법이 있고 2교시 안 듣고 1, 3교시 듣는 방법이 있고 3교시 안 듣고 1, 2교시 듣는 방법이 있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이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얘기했으면 세 가지 얘기했죠. 자, 세 가지에 여기도 세 가지의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1, 2 교시 거를 듣겠다는 얘기지. 알겠지?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1, 3 교시 거를 듣겠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2, 3 교시에서 하나씩 선택하겠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1, 2교시 거를 듣겠다는 거는 뭐냐면 1교시가 2개, 3개, 4개니까 1교시 뭐 2개 중에서 하나 듣는 거고, 그쵸? 2교시 3개 중에서 하나 듣는 거니까 선택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6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1, 3교시니까 2 곱하기 4 해가지고 뭐가 되니? 8이 되고, 여기는 3 곱하기 4 해가지고 뭐가 돼? 1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더하시면 최종적인 답은 몇 가지? 26가지라는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똑같아. 상위 2벌, 하위 3벌하고 똑같은 거야. 왜? 1교시에서 하나 듣고 2교시에서 하나 듣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교시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고 3교시, 2교시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니까 이거 듣고 이거 듣고니까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이렇게니까. 알겠습니까? 자, 4번으로 한번 넘어왔네요. 자, 항해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식을 전개할 때 항해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항해 개수 문제. 자, 얘는 뭐냐면 x하고 y가 있고 a, b, c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야. x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 ax, bx, cx 이렇게 있겠지. 마찬가지로 y도 ay, by, cy가 있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몇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까? 6가지가 되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굳이 이제 이렇게 안 해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2 곱하기 뭐 하면 되겠니?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네. 자, 여기 더하기 조심하세요. 더하기. 일단 앞 동네에서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6가지죠. 자, 뒷동네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4가지가 되겠죠? 답은 뭐가 됩니까? 10가지 이렇게 돼야 된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 몇 가지입니까? 3가지죠, 3가지. a-b의 제곱을 하면은 a제곱이 있고, ab라는 항이 있고, b제곱이 있고, 그쵸? 3가지. 여기는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그쵸? x,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이게 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이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x끼리만 곱한 거 있고 y끼리만 곱한 거 있고 z끼리만 곱한 거 있고 맞아? 그 다음에 x하고 y 곱한 거 있고 x하고 z 곱한 거 있고 y하고 z 곱한 거 있고 이렇게 6가지야.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가 무심코 그냥 막 달달달달 외웠던 그 공식이라 사실 얘는 뭐 x제곱 y제곱 z제곱 2xy 2 뭐 yz 2z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사실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들은 뭐냐면 얘들아 무언가를 2번 곱하는 거야. 2번 곱하니까 x끼리만 곱할 수 있고 x, y 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모두 몇 가지다? 6가지라는 얘기지. 그러면 3가지하고 6가지 곱이니까 모두 답이 뭐가 되겠어? 18가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나요? 네. 자, 584번입니다. 다항식을 전개할 때, 얘를 전개한대.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와 X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의 합은 이렇게 얘기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집합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 같은 거를 구할 때 우리가 선생님이 부분집합의 공식이 2의 n제곱이라고 했죠. 왜 2의 n제곱입니까? 어떤 특정한 수가 그 부분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1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하면 쌤이 뭐라 그랬어? 걔한테는 선택권이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거나 반드시 들어가지 않거나 둘 다 뭐가 없는 거니? 선택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뭐 하면 돼?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마찬가지야. 자, 얘를 전개를 하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에게 준 조건이고 얘가 두 번째 준 조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한번 더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A를 포함하느냐. A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지? A는 반드시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를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니? 한 가지잖아, 한 가지. 얘도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가지와 여기 있는 몇 가지? 네 가지를 곱하면 몇 가지가 되겠어? 12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수학을 배우고 나면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 원리가 있으니까. 막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X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X는 무시하는 거예요. X는 무조건 뭐 하니까?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2개, 3개, 3개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18가지가 되고 답은 30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네. 다음. 자,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약수의 개수입니다. 약수 개수는 우리가 뭐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72라는 친구를 뭐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뭐 9, 8에 72잖아. 그러니까 2가 몇 개? 3개 곱하기 3이 몇 개? 2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약수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여기다가 1 더하고 여기다가 1 더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중딩 때는 여기다가 1 더하는 거를 왜 그랬냐면은 뭐 1, 그 다음에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니? 이렇게 표 만들던 거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죠, 중1이라서. 이렇게 했어, 니네들 이거. 그래서 가장 작은, 제일 작은 약수는 1이 되는 거고, 가장 큰 약수는 2하고 2하고 곱한 2, 3개, 3, 2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가지씩 3가지니까 3, 4, 12, 12가지의 약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더하고 여기다가 2를 더해서 지수에다가 1 더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습니까? 아하. 자, 이렇게 지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수가.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1씩을 더하는 거야. 1씩 더하는 이유는 사실 얘 때문에 1. 네. 2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이잖아요. 1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3의 제곱이라는 거는 3의 1제곱, 3의 2제곱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한 4 곱하기 3 해가지고 12가지의 약수가 있다 라는 거를 중1 때 여러분이 분명히 배우셨는데 뭐 모르겠다면은 뭐 다시 기억 이렇게 뭐 배우면 되죠. 이렇게 해서 약수 구했다고 이런 거 기억 안 나니? 했었어. 어쨌든 뭐 지금 뭐 안 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얘들아, 이 70의 약수라는 게 뭐냐면 72라는 친구는 뭐 2가 이렇게 3개가 있고 자 3이 2개가 있어 이렇게. 그치? 얘네가 다 곱해지면 72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뭐 2 하나만 있어도 되고 3 하나만 있어도 되고 얘네 뭐 둘이 있어도 되고 얘 2개에다가 얘 곱해도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약수가 되는 거야. 약수라는 게 뭐야? 71을 갖다가 나머지가 생기지 않게 나누는 수를 약수라고 하잖아. 맞죠? 약수는 뭐냐면 얘들아 그 어떤 수가 있으면 그거를 어떤 수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안 생기는 게 약수야.
맞지? 그러니까 72라는 거는 여기 보듯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2도 약수지 당연히. 왜? 71을 2로 나누면 얘가 뭐가 돼? 얘가 몫이 되는 거니까. 얘로 나누면은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다 안 생기잖아. 여기서 내가 하나를 가져오든 2개 가져오든 3개 가져오든 여기서도 하나 가져오든 2개 가져오든 이렇게 가져오든 이렇게 가져오든 내 맘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 모든 게 뭐가 될 수 있어? 약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지금 72는 2가 3개가 준비가 돼 있고 3이 2개가 준비가 돼 있다고. 알겠니? 그런데 나는 2에서 3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겠다. 그게 바로 1이야. 제일 작은 약수. 그리고 다 가져오겠다. 그게 바로 제일 큰 2의 세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사이에는 바로 어떤 것들이 있냐? 그 얘기지. 2가 3개고 3이 2개인데 그거의 일부만 가져오겠다. 그 얘기야. 일부만 가져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그런 얘기 아니야? 얘는 3 하나만 가지고 얘는 3 2개만 가지고 얘는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고 얘는 2 하나만 여기는 2 하나 3 하나 여기는 2 하나 3 2개 여기는 2만 2개 2만 3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 약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약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 얘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 2개가 3개가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은 2라는 친구, 2라는 이 입장에서, 미시 이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란 얘기야? 야, 나 하나도 안 내보낼래. 1개 나가? 2개 나가? 3개 다 나가? 이럴 수가 있겠지. 즉, 이 입장에서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 4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지수에다가 2를 더하는 게 바로 뭐야? 하나도 나는 안 내보내겠다라는 게 추가되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이 입장에서는 4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3 입장에서도 지금 2개가 있으니까, 하나도 나가지 마, 1개만 나가라, 2개 나가라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즉, 3가지의 방법이 있어서 총 몇 개? 12개의 약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약수의 총합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됩니다. 자, 2의 세제곱이고 3의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를 갖다가, 얘를 쭉 어떻게 나열을 하냐면, 얘들아, 무언가의 0제곱은 무조건 1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2의 0제곱부터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까지 이렇게 만드시고요. 얘 가지고 이렇게. 알겠어? 그 다음에 얘 가지고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만드세요. 됐지? 그러면 여기 12가지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렇게 곱했을 때가 다 뭐가 되는 거니? 약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4, 3, 1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약수에 대한 모든 합은 12개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다 더해도 되지만 당연히 이거 더하고 한 방에 곱해버려도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얘는 1, 2, 4,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10에다가 얘는 13이 되겠네. 얼마라고요? 13 곱하기 얘는 9니까 얘도 13 이렇게 되겠다. 아 13이 아닌가요? 9에다가 1, 13에다가 13 맞고 얘는 얘가 아니 이게 10, 15네요. 15 이렇게 알겠지? 네. 그래서 15 곱하기 13 하면은 답이 19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A라는 거를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뭐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의 3제곱 곱하기 5의 이렇게 나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얘는 2의 0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2의 어디까지? 제곱까지. 그 다음에 3의 0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3의 어디까지? 여기가 가지고 있는 애까지. 알겠지? 그 다음에 5의 0제곱에서 시작해서 5의 1제곱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끼리 곱한 다음에 한 번에 곱해버리면 이게 바로 약수의 뭐가 된다고? 총합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약수 전체를 더한 게 이거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12n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66일 때 자연수 뭘 구하라고? n의 값 구하라. 그럼 12라는 거는 뭐니 얘들아? 4, 3, 1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이거에 뭐라고요? n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이 친구는 2에 뭐가 되겠어? 2n 곱하기 3에 뭐가 되겠어? n 이렇게 되겠지. 자, 개수라고 했으니까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얼마씩 더한다고? 1씩 더한다고. 그러면 2n 플러스 1 n 플러스 얼마? 1 이게 뭐가 되면 돼? 66이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당연히 이거 곱해가지고 뭐 적당하게 여러분이 해보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도 상관없지만 근데 선생님은 얘를 막 2n제곱에다가 해가지고 뭐 3n 플러스 1이 65가 되니까 또 66 넘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전개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어차피 얘하고 얘를 곱해서 얘가 나왔잖아. 그러면 66을 적당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뭘로 나눌 수가 있겠어? 6이랑 뭐 10이라고 6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 물론 다른 것도 되기는 해. 그런데 보통 이제 가운데 값이 이 칸이 적을수록 답될 확률이 많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 네가 11이고 네가 6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n값을 한번 넣어보면 되겠지. 그럼 n값 얼마면 되겠습니까? 5면 되겠네요.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인수분해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찾으셔도 당연히 상관은 없죠. 그쵸? 그런데 두 개 곱해서 66이니까 당연히 66은 얘하고 이거에 곱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 아 물론 66 곱하기 1도 되고요. 33 곱하기 2도 되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딱 이렇게 느낌 봤을 때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가볍게 뭐 할 수 있다? 가지고 와서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잠깐 쉬다 합시다. 자, 300의 양의 약수 중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은 300을 그냥 뭐 해야 됩니까?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300 소인수분해를 하시면 2가 2개 있고요. 3이 하나 있고 5가 2개 있습니다. 알겠죠? 자, 짝수의 개수를 뭐라 그랬어? A라고 했네. 자, 짝수 개수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개수를 뭐라 그랬어? B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당연히 두 가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 첫 번째 뭐의 개수? 짝수의 개수.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고. 짝수의 개수는 몇 개냐? 전체에서 홀수의 개수를 빼면 되겠죠. 그럼 전체는 뭐가 되겠어? 여기 지금 얘는 1이잖아. 1씩 더하라 그랬지?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3 빼기 홀수는 얘하고 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홀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2 곱하기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몇 가지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18에서 6 빼는 거잖아. 얼마가 되겠니? 12다. 이게 바로 A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해. 그 어렵진 않습니다. 그쵸? 자,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전체에서 5의 배수라는 건 전체에서 5의 배수가 아닌 거를 빼면 되는 거거든. 맞죠? 물론 5의 배수를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전체에서 5의 배수가 아닌 걸 빼는 게 훨씬 편해. 그럼 전체는 뭐냐면 여기가 똑같이 18개가 되겠지. 그치? 5의 배수가 아닌 거는 5가 안 들어가면 5의 배수가 아니야. 5가 무조건 들어가야 5의 배수야. 그치? 그 5의 배수가 아닌 거는 뭐 얘하고 얘니까 뭐가 되겠어?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도 몇 개가 됩니까? 12개가 되고 B가 되겠구나 라는 말 수가 있고요. A 더하기 B 값 구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된다? 24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도로망의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A에서 자, P를 거쳐서 B까지 간다라고 했고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이거는 뭐 금방 알겠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을 구하라.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가지수만 잘 쳐주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A에서 P로 가서 B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A에서 어디로 가서 Q로 가서 뭘로 갈 수 있어? B로 갈 수도 있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는 6가지가 되고 얘는 2, 4니까 8가지가 되겠지. 두 개를 더하면 몇 가지? 14가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A와 B 사이를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지난다고 했네. 그치? 왕복이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는 A에서 P로 가서 B로 갔다가 Q로 갔다가 A로 오면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P를 반드시 한 번만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갔다가 올 때 P를 지나는 방법이 있겠지.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갔다가 P로 갔다가 A로 오는 방법이 있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AP가 몇 가지라고? 3. 그 다음에 PB가 2. 여기는 4. 여기는 2. 다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몇 가지가 되겠니? 48가지 이렇게 되겠네. 마찬가지 얘도 몇 가지겠어? 48가지겠지 뭐. 3, 4, 2, 3이 4이면 달라지는 거잖아. 그치? 그 답은 몇 가지가 된다? 96가지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를 연결한 도로망이 있습니다. 자, 승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이가 있네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중간 지점 C, D를 각각 통과해서 B로 가는 길잡이 수를 구하라. 이 단 같은 거 잘 읽어야 돼. 알겠지? 한 편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편은 통과할 수 뭐라고?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승기가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누구는? 송이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승기가 이렇게 가면은 송이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자, 승기, 송이 이렇게 되고요. 승기가 A로 가서 C로 가서 B로 가고 얘는 그럼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겠다는 얘기지. 자, 이거 계산해보면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2니까 6가지가 되고요. 얘도 2 곱하기 3이니까 6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승기가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얘도 6가지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36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는 승기하고 누가? 송이가? 승기가 이번에는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갈 때 송이는 A에서 C로 갔다가 B로 올 수가 있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똑같이 이해하고 같게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 72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자, 7번. 자, 부정방정식이 나왔네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미지수에 비해서 뭐가 식의 개수가 작은 거야. 그래서 누가 답이라고 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x 더하기 y가 5다 이런 거 부정방정식이라고. 부정방정식은 정할 수 없다. 왜 정할 수 없냐? 해가 너무나 많아서. 알겠지? 그런데 이제 뭐 이러한 얘기, 뭐 자연수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몇 가지로 나오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얘가 4이면 얘는 1, 얘는 3이면 2, 2면 3, 1이면 4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z 이퀄 10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고요. 이런 거 구할 때는 얘들아 누가 기준이 되냐면은 개수가 제일 큰 게 기준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 개수라는 거는 z가 1, 2 될 때마다 실제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 6 이렇게 돼버리지. 개수가 3이라는 거는 z값이 1 들어가고 2가 들어갈 때마다 앞에 개수하고 곱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큰 게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z가 1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알겠니? z가 1이면 x 더하기 2y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3이니까 넘어가면은 7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번에는 y가 기준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자 x가 있고 y가 있는데 y가 1이야. y가 1이면 x는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오케이? y가 2다. x는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y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x는 2개씩 뭐 하는 거야? 빠지는 거야. 2개씩. 왜? 얘는 개수가 1이고 얘는 개수가 뭐니까? 2니까. 오케이? y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더 이상 있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무슨 말이냐면 순서상으로 따져보면은 5, 1, 1, 3, 2, 1, 1, 4, 1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z가 뭐일 때? 2일 때 z가 2면 x 더하기 2y라는 친구는 뭐가 되죠? 얘가 6이니까 4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 똑같이 x, y 구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금방금방 합니다. y가 1이다. 그러면 얘가 2니까 x는 2가 되겠지. 되겠니 안 되겠니? 끝. 그 다음에 만약에 z가 뭐야? z가 3이라 그러면은 x 더하기 2y가 뭐야?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네도 최소한 얼마씩은 들어가야 돼? 1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세 가지, 한 가지, 두 개 더해서 몇 가지? 네 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경우의 수는 뭔가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느낌보다도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익힌다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어? 응. 자 593번입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세 종류의 지폐가 이렇게 있다. 이들 지폐를 각각 뭐라고 얘들아? 적어도 한 장씩은 사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34,000원짜리 이어폰을 사려고 한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 선생님 이거는 뭐죠? 아까 거와 똑같은 거야. 당연히 1,000원, 5,000원, 만원 중에 가장 단위수가 큰 게 누굽니까? 만원이죠. 그러니까 만원짜리를 3개 쓸 때부터 시작해. 가장 큰 거부터 항상 알겠지? 3개 쓸 때, 2개 쓸 때, 1개 쓸 때. 왜? 적어도 하나는 써야 되니까 0개 쓸 때는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오케이. 첫 번째. 그래서 자, 만원짜리 이렇게 해볼까? 얘를 x라고 해보고 얘를 y, 얘를 z장 썼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z가 뭐일 때? 3일 때야. 3일 때 알겠지? 그럼 z가 3이면 이미 3만원이잖아. 그럼 3만원이면 얼마밖에 안 남아? 4,000원밖에 안 남지?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 얘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탈락. 오케이? 자, z가 2야. 그럼 얼마가 남았어요? 14,000원이 남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y는 어떻게 되겠어? y는 y하고 z가 있으면 y 한 장 썼어. 그러면 z는 뭐 9장 쓰면 되겠죠. 아니 x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y가 2장 썼어. 얘는 몇 장 쓰면 돼? 4장 쓰면 되겠지. 또 다른 거 있어 없어? 없네요. 이렇게는 가능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z가 이번에는 뭐일 때? 1일 때 y하고 x. 자 5,000원짜리 그러면 이제 24,000원이잖아. 그럼 몇 장까지 쓸 수 있어? 4장 쓸 수 있겠지. 또 뭐 쓸 수 있어? 3장 쓸 수 있고 2장 쓸 수 있고 1장 쓸 수 있고 얘는 어쨌든 간에 뭐 거기 맞춰서 쓰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2가지 여기서 몇 가지? 4가지가 있겠네. 그래서 이 2가지를 모두 다 더하시면 최종적인 답은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2번 서로 구별되지 않은 공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가 있고요. A, B, C 세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거야. A가 몇 개만 받는다고? 그럼 간단하지. A 너는 무조건 3개잖아. 그럼 B, C가 몇 개 받는다고? 7개 받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항상 얘들아 뭐 조심하라고? 단 조심하자. 뭐 조심하자? 단. 누구 조심하자? 단 안 읽고 나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한 개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자 B하고 C가 있는데 당연히 뭐 너 0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쭉 가서 뭐가 있겠어? 7 있고 0이 있겠지. 이렇게.
그럼 뭐 0부터 7까지니까 뭐 8가지는 금방 나오겠지. 1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네요. 그리고 50원짜리 동전도 2개가 있고요. 10원짜리 동전은 4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때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 얘기야. 예를 들면, 자, 10원은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원짜리 하나 내면 되니까. 오케이? 네. 50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50원짜리 하나 내면 되니까. 250원 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2가지를 물어보는데, 지불 방법을 물어보고 지불 금액을 물어봐. 그러면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면 200원을 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200원이라는 거는 금액 입장에서는 200원을 낸다라는 걸 한 가지로 보는 거야. 그치? 근데 지불 방법은 200원을 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고. 100원짜리로 2개 내는 방법도 있고 100원짜리 하나와 50원짜리 2개 내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지불 방법은 당연히 그 2가지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겠지. 그러니까는 지불 방법이 지불 금액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물론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뭐 하겠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똑같은 금액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으면은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이 같겠지만 한 가지 금액을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면 지불 방법이 지불 금액이라는 거는 얼마 낼 수 있어? 얼마 낼 수 있어? 금액으로 따지는 거고, 지불 방법은 얼마 낼 수 있어에 그 얼마를 몇 가지로 낼 수 있어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어렵냐면은 지불 금액이 더 어려워요. 지불 방법은 아주 간단해. 왜 간단하냐면 1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2가지가 아니고 항상 3가지라고. 부분집합을 생각해. 항상 부분집합. A라는 원소가 몇 가지 방법이 있어? 2가지 방법이 있다고. 경우의 수는 항상 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네. 무조건 들어가기만 해야 된다면 걔는 경우의 수가 안 들어가겠지. 이해되겠니? 1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다는 얘기는 얘들아 1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란 얘기야. 왜?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경우의 수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자, 이 문제 풀어봅니다. 100원짜리로 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될 것이고요. 50원짜리 마찬가지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되겠지. 10원짜리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냐? 그렇지는 않고 한 가지를 빼야 됩니다. 이 한 가지는 뭘 뺄까? 100원도 안 내고 50원도 안 내고 10원도 안 내는 경우. 집합으로 말하면 A, B, C라는 3개 집합이 있을 때 A도 안 들어가고 B도 안 들어가고 C가 안 들어가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 그래? 공집합이라고 하잖아. 그것처럼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를 모두 다 안 내는 거. 모두 다 안 내는 거는 지불했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45에서 2를 빼니까 몇 가지가 답이 되겠어? 44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개수가 있으면 거기다가 1씩 더해주는 거야. 마치 뭐하고 똑같니? 약수 개수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치? 그런데 반드시 뭐 해준다? 약간 뭐 진부분집합의 느낌으로 빼기 1을 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왜 공식이 그렇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까먹지도 않고 잊어버려도 금방 생각해낼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44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설명할 테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끝났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지불 금액은 어떻게 하냐? 지불 금액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지불 금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총합을 먼저 구합니다. 자, 첫 번째 뭐 하냐? 총합을 구해. 자, 총합이 얼마입니까? 340원이죠. 다시 300 얼마라고? 40원. 자, 340원이야. 자, 두 번째. 총합을 뭘로 나누냐? 최소 단위로 나눠. 최소 단위라는 거는 뭐냐면 얼마야? 여기서는 10원이지. 왜 그러냐면 1원 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2원 낼 수 있어? 없어? 15원 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10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원, 20원, 30원 이렇게만 카운트가 가능하지 155원, 154원 이런 거는 카운트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340을 갖다가 최소 단위인 10으로 나누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34가지가 되는 거야. 이 34가지의 의미가 뭔지 잘 들어봐. 34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150원, 160원, 260원, 270원, 300원, 310원, 320원, 330원, 340원까지가 34가지가 되는 거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야? 340원이잖아.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뭐라고? 10이라고, 10.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340원이라는 걸 갖다가 10으로 나누면 34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34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지수를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잘 안 됩니까? 한 번 더? 돼요? 그러니까 10원, 20원, 30원, 40원 쭉 그렇게 한번 계산해봐. 어디까지? 340원까지. 그럼 34가지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 빼는 거야. 빼는 거. 뭘 빼냐? 내가 낼 수 없는 금액을 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10원에서부터 얘들아 40원까지는 누가 책임져야 돼? 10원이 책임져야 되지. 네. 그러면 10원이 지금 몇 개 있어? 네. 4개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다 낼 수 있어. 10원, 20원, 30원, 40원 다 낼 수 있지.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네. 그쵸? 50원은 누가 책임지면 돼? 50원짜리가 책임지면 돼. 그 다음에 60원부터 90원까지는 50원짜리 하나를 포함한 또 10원짜리가 책임을 지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원짜리가 4개 있기 때문에 낼 수 없는 금액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140원 내라 그러면 100원짜리 하나와 10원짜리 4개 내면 되니까. 270원 내라 그러면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2개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4가지가 답이 돼요. 근데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바꿔볼게요. 10원짜리가 만약에 3개밖에 없어. 3개. 알겠지?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 330원이 되고 얘도 몇 가지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자, 낼 수 없는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낼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10원이나 100원 단위나 1000원 단위 이런 것들은 4개가 있으면은 낼 수 있는 다 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3개밖에 없으면은 10원짜리 4개를 이용해서 낼 수 있어야 되는 금액들은 못 내는 거야. 그럼 금액들이 뭘까? 40원. 오케이? 또 얼마가 있어? 90원. 그렇지, 90원. 140원. 190원. 240원. 290원. 340원인데 330원까지니까 얘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33가지에서 10원짜리 4개가 필요한 이러한 것들은 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6을 빼면은 27가지가 낼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야? 금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한번 더 연습합시다. 자, 극단적으로 10원짜리가 보통은 3개로 많이 나오는데 10원짜리 2개라고 한번 해볼게. 10원짜리 2개면 총 금액이 320원이 되고 얘는 32가지가 돼요. 그쵸? 낼 수 없는 금액이 어디가 있습니까? 30원이 있고 40원이 있고
80원이 있고 90원이 있는 거지. 그러면 다 쓰지 말고 당연히 130원, 100대 알겠지? 100대, 130원, 140원 이게 다 못 내는 거지. 200대도 마찬가지 못 내는 거야. 알겠니? 300대는 320원까지니까는 상관없지. 그럼 몇 개를 못 내는 거니? 8개를 못 내는 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8개를 빼면 20 몇 가지? 4가지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이거 지불할 수 있는 금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하세요. 자, 1000원짜리가 몇 장이라고요? 5장. 5천원짜리 몇 장이라고요? 만원짜리 몇 장이라고요? 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낼 수 있는 거스름 또는 없이 하여튼 이런 거는 뭐 그냥 늘상 있는 관용어구야 그냥. 그러니까 거스름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딱 맞춰서 내겠다는 얘기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뭐라 그랬어? A.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뭐라 그랬어? B.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얘는 뭐라고 얘기했죠? 각각의 가지고 있는 장수에다가 뭘 더한다고? 1을 더한다고. 왜 1을 더한다고? 안 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6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4 곱하기 3.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고? 1 해줘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은 얘는 72에서 1 빼니까는 뭐가 되겠습니까? 71 가지고 얘가 바로 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의 수는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총합을 구하라 그랬지? 총합은 만원짜리가 2개니까 2만원에다가 5천원짜리 3장. 얼마? 35,000원에다가 얘까지 하면 뭐가 되겠어? 4만원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4만원입니다. 그런데 얘를 뭘로 나누라고요? 최소 단위로 나누라 그랬지? 1000원짜리가 최소 단위라는 거는 1,500원 내라 그러면 못 낸다고. 거스름돈 없이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얘를 1000원으로 이렇게 나누고 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0이 되는 거야. 그러고 자, 1000원짜리나 이렇게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런 친구들이지. 이런 친구들은 4개만 있어도 뭐가 되는 거라고? 낼 수 없는 금액이 없다고. 다 낼 수가 있다고. 근데 얘는 5개 있으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니? 그냥 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2개를 합쳐보면은 답은 뭐가 되겠어? 111가지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색칠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색칠하기는 이제 마플 특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색칠하기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색칠하기입니다. 알겠어? 색칠하기는 얘들아 2가지가 있어. 뭐가 2가지가 있냐면, 선생님이 이제 문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문제로 일단 예를 들어줄게. 자, 여기 봐봐.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색칠하기의 일단은 기본 원칙은 뭐냐면, 선생님 일단 문제 풀면서 오류가 생기는 거를 잡아서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자, 색칠하기는 가장 많은 면적하고 만나고 있는 거를 먼저 칠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자, 색깔이 지금 여기 보니까 5가지 색깔, 5가지 영역에 5가지 색깔을 칠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어? 5가지가 되겠지. 5개 중에 아무거나 칠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C를 하든 D를 하든 여러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C는 몇 가지가 되겠어? 4가지. 당연히 4가지겠지. 왜? 얘만 아니면 되니까. D는? 3가지죠. 왜? 얘하고 얘가 아니어야 되니까. 그래야 구분이 되겠지. B는? 2가지가 아니고요. B는? 얘하고 얘만 아니면 돼. 영역이 똑같은 색깔 칠도 상관없다고. 구분만 되면 된다고. 구분만. 그러니까 얘하고 만나고 있는 애가 누구냐만 보면 되겠지. 몇 가지라고? 3가지라고. 이해되겠어? 그러면 2는 몇 가지겠어? 이도 3가지가 되겠지. 얘하고 얘만 아니면 되니까.
얘하고는 같은 색깔이도 상관없다고. 알겠지? 그러면 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답은 540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 돼. 이렇게 해버리면 세상 편하고 좋죠. 근데 문제가 이렇지가 않다고. 자, 얘는 이렇게 하는 거, 얘는. 근데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 뭐냐면 이 문제. 자, 누구부터 칠할 거야? A부터 칠할 거야? 그럼 A는 몇 가지? 5가지. 오케이, 5가지. 자, 그 다음 누구 칠할래? B 칠할까? 상관없어. 다 똑같으니까. 누구 B로 갈까? 그럼 B는 몇 가지? 4가지. 자, C는? C는? C는 몇 가지? C 몇 가지야? 아니, 당연히 얘하고 얘만 아니면 되잖아. 3가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얘는? 얘는? 얘하고 얘 아니면 되지. 3가지겠지. 얘는? 왜? 아, 얘가 아니면 되니까? 근데 봐라, 잘 봐라. 여기가 1번 색깔, 여기가 2번 색깔, 여기가 3번 색깔 칠해져 있으면 3가지가 서로 다르니까 2가지가 되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도 3번 색깔이 칠해져 있다면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그때 3가지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2가지가 답이 아니라고. 얘네 둘이 같은 색깔을 칠하면 3가지가 되고, 얘네 둘이 다른 색깔을 칠해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겠지. 상황에 따라서 뭐가 돼? 달라져. 다시. 여기서는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5가지.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도 그런 고민이 혹시 있었나? 얘 몇 가지라고? 얘는? 얘는?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럼 얘는? 얘하고 어쨌든 접해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얘네만 아니면 되지. 얘랑 같든 다르든 상관없잖아. 얘는 3가지가 맞아. 얘도 얘하고 얘만 아니면 되겠지. 그럼 몇 가지야? 3가지라고.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느낌 와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얘는 몇 가지라고? 4가지, 3가지까지 왔어.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만 아니면 되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얘는 3가지가 맞아. 근데 여기는 얘네 3개가 모두 다를 수도 있지만 얘네 둘이 뭐 할 수도 있다고? 같은 색깔일 수도 있어. 그거에 따라 다른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누냐? B하고 C가 같은 색깔일 때하고 B하고 C가 뭐일 때하고 B하고 D가. 알겠어? 자, 잘 봐봐. 이제 그러면 B하고 D가 얘가 같은 색깔이면 A는 몇 가지가 되겠니? 5가지. 오케이? B는 4가지. 얘는 3가지. 얘는 1가지. 같은 색깔. B를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D는 선택권이 없어. 같은 색깔. 오케이? 같은 색깔.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1가지, 그때는. 됐죠? 그럼 얘네 둘이가 같잖아. 그러면 이는 몇 가지? 3가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몇 가지라고? 5가지. B 4가지. C 3가지. 그치? D는 그럼 몇 가지야? 3가지가 아니죠. 얘하고도 뭐야? 아니어야 되지? 근데 얘도 아니어야 되지. 다른 색깔. 오케이? 몇 가지? 2가지. 그러면은 얘네가 모두 다른 색깔이죠? 이는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이만큼이 뭡니까? 공통인수입니까? 공통인수 얼마가 됩니까? 60 곱하기 여기 3이고 여기 뭐야? 4 7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6, 7이 얼마가 되겠어?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니 얘들아? 하다 보니까
그냥 해도 되는 게 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게 있어?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알겠지? 그럼 어떨 때가 문제가 생기고 어떨 때가 문제가 안 생기느냐라는 거는 명확한 구분이 안 돼요. 그럼 해봐야 되냐? 해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작년에 너희들 선배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차피 시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 한 문제 나와. 알겠어? 그런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는 그냥 계산해도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냥 계산해도 되는 것도 내가 굳이 나눠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굳이 나누는 게 뭐냐면 여기서 봐봐. 뭘 나눴냐 우리가? B하고 D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서로 이렇게 인접하지 않은 거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기준으로 한 거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B나 D 또는 C나 E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도 B하고 D하고 같은 거. 두 번째 B하고 D하고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A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네요. D는 아니 C는 C는 네 가지예요. D는 세 가지죠, 당연히. 얘 둘이만 아니면 되니까 세 가지. B는 한 가지. 얘네 둘이만 아니면 되잖아요. 몇 가지? 세 가지가 되겠지. 자, BD가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A는 다섯 가지, C는 네 가지, D는 세 가지, B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얘도 아니어야 되잖아요. 몇 가지? 두 가지. 얘는 세 가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공통으로 있는 게 이렇게 하고 얘까지 공통으로 있네. 그쵸? 그러면 얼마니? 20에다가 9니까 180이다. 180 곱하기 여기 하나 두 개니까 얼마? 3. 얼마?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것도 나누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나누는 거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연습해 보시면.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냐? 색칠하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인접해 있지 않은 두 개를 같은 거와 다른 걸로 나누어서 푸는 게 헷갈리지 않고 오히려 더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눠도 되는지 안 나누고 그냥 풀어도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가 만약에 해봤는데 실수로 만약에 이런 문제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나누고 그냥 해버려. 그러면 엉뚱한 답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도 선생님의 결론은 색칠하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해라? 나눠서 그냥 계산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하면 되겠어? A하고 D로 하면 되겠죠? 네. 되겠어요? 네. 연습해 보시고 자 얘 한번 봅시다. 자 얘하고 얘는 뭡니까? 얘하고 얘는 다른 색깔 같은 색깔 칠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인접하다는 거는 얘들아 이렇게 모서리로 변으로 만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점으로 만나는 거는 당연히 인접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아니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노란색 칠하고 여기다 노란색 칠해도 영역 구분이 되잖아. 근데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하면 다 노란색이니까는 영역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야. 영역을 그러니까 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내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점으로 만나는 건 아니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편의상 얘를 A, 얘를 뭐 B, C, D, E라고 한번 해보면 뭐하고 뭐를? B하고 D를. 자 그래서 첫 번째 B하고 D가 같다. 두 번째 B하고 D가 같지 않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네. 됐습니까? 자 B부터 갑시다. B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5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는 어차피 무조건 4가지야. A는 4가지. 얘만 안 만나면 되니까. 그 다음에 D는 몇 가지야? 1가지. BD 같으니까. 얘는? 3가지. 얘는? 4가지. 얘네 둘이가 같은 색깔이죠? A하고는 안 만났죠? 4가지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E는? 얘도 4가지가 되겠죠. 맞죠? 네. 좀 이렇게 낯설어서 처음 해봐서 그러는 거야. 헷갈리는 거는.
얘네 둘이가 같은 색깔이니까, 그치? 자, 여기 해봅시다. B는 몇 가지라고요? 5가지, A는 4가지. 그럼 D는? D는? 4가지. 4가지가 되겠죠? B만 아니면 되니까. B만 아니면 되죠? A하고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D는 B만 아니면 되니까. C는? 3가지. 그치? 둘이가 다른 색깔이니까 3가지. 여기도 3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5, 4, 5, 4, 4 이만큼이 뭐가 되겠어? 공통인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5, 4, 4는 얼마냐? 16 곱하기 5니까 80 곱하기 여기는 4개, 여기는 9개지. 몇 개야? 13개입니까? 13개면 얼마가 답이 되죠? 얼마가 답이 되니? 1024. 잠깐만. 자, 몇 가지 색깔로 얘들아? 3가지 색깔. 그럼 다시 하면 되면 간단합니다. B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자, 다시. A는 몇 가지라고요? 2가지. D는 몇 가지라고요? 1가지. 여기는 같은 색깔이니까 2가지, 2가지 이렇게 되겠지. B는 몇 가지라고요? 3가지, A 2가지. 얘는 2가지. B만 아니면 되니까 서로 다르니까 뭐가 되겠어? 1가지, 1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 2, 2 이만큼이 같은 색깔이 같은 거가 되겠네. 그쵸? 그럼 얘는 뭐야? 4, 3, 12 곱하기 2에다가 1이죠? 얼마? 3. 아니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한 거 더하면 되니까 답은 몇 가지가 되겠어? 36가지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찾아야 되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익힌 문제 9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플 특강 13번이 교란 순열이라는 건데, 교란 순열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